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에 리턴 배우다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리턴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어제 배웠던 리턴의 가장 기본, 어떤 의미였죠, 리턴은? 메서드가 실행된 자리에 우리가 정해준 리턴 결과를 반환시켜서 이 실행문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 뭔가를 남기겠다 라고 하는 의미였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리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어요.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고 어떤 로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리턴을 0을 넣어 놓는다면 이 자리에는 무슨 짓을 해도 0이에요. 그죠? 그것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리턴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 이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 얘가 하려고 했던 능력, 이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했던 기능은 사실 인자로 넘겨준 두 개의 값의 덧셈이죠. 그 덧셈의 결과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리턴 0을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지금 이 코드 상황이라고 하면 C를 남겨줘야겠죠. 자, 당연히 실행하면 이제 C가 잘 나올 거고요. 이제 이 출력문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출력은 결과를 반환하는 그런 거랑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했고 그냥 출력의 의미만 가지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코드는 사실상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얘는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컴퓨터가 연산을 하면 제가 이거 예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컴퓨터가 이러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연산을 수행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잠시만요, 이게 얘가 안 켜져 있구나. 됐다. 자, 얘가 이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행하는 일은 뭐다? 일단 변수가 값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으면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럼 지금 이 메서드가 실행될 여기서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이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녀석이 일을 한다라는 건데 이 녀석이 일을 하려고 들어와 봤더니 코드 안쪽에 리턴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하려고 하겠죠. 자바가 코드 수행해야 되니까 그때 a 플러스 b라고 하는 연산을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걸 하는 연산의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 얘를 15로 치환할 거고 b를 20으로 치환하겠죠. 왜? 인자로 받아오고 있으니까 이 매개 변수들은 바깥 외부에서 메서드의 바깥에서 정해준 이 값들로 인해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렇게 돼서 치환을 완료하고 그럼 이 연산을 완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30을 리턴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자리에 30이 남을 거고요. 그걸 변수에 넣었다. 그리고 그 변수를 값으로 사용했으니까 다시 30으로 치환해서 화면에 출력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초장부터 계속 이 컴퓨터가 연산하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눈으로 봐온 거예요. 리턴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사실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얘는 어려울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연습을 해봤던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거지만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코드가 우리가 곱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적어줘야 되는 로직은 뭐겠어요? 일단 리턴 당연히 해야 돼요. 리턴이 없으면 이 에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넣을 건데 여기까지만 넣으면 돼요? 이거 안 돼요. 얘는 값이 없는 리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실제로 리턴을 인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값이 없는 리턴? 이건 사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줘야 될 건 a 곱하기 b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리턴의 결과를 로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이고, 자, 이거는 어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여기 있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서로 다른 메서드가 이 변수를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계산기라는 클래스 안쪽에 전역 변수로다가 뭐 int a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면 이 a라는 변수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여기서도 쓸 수 있는 애예요. 왜냐면 전역 공간에 만들어진 애니까. 전역 변수 자체는 메서드 외부 전역 공간이라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스태틱이랑 힙, 스택 이런 영역들, 메모리 영역들 세 가지 배우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뭐다? 인스턴스 변수다 라고 했었어요. 인스턴스 변수. 이 녀석은 힙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스태틱이 붙어서 만들어진 뭐 이런 변수는 똑같이 전역 변수인 건 맞지만 둘 다 필드고 멤버 변수인 건 맞지만 이 녀석은 인스턴스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녀석은 스태틱이라고 하는 영역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했었죠.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둘 다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메서드가 이 전역 변수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매개 변수는 불가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A, B라는 변수 선언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변수 선언 부분이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인데 뭐라고 안 하는 거죠. 왜? 같은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같은 거 할 때 변수 자체를 배울 때 같은 공간 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지역 변수의 개념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가 되는 거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는 같은 전역 공간 내에서가 되는 건데, 자, 한 가지 더. 이 전역 변수 A라는 애는 이 지역 변수 A라는 애랑 이름이 같죠? 근데 왜 상관이 없을까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배운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했던 같은 공간 내, 이 같은 공간 내가 쉽게 말해서 전역 공간이고 지역 공간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메모리 영역입니다. 자, 전역 변수 이 int a라는 녀석은 어디 생겨요? 힙에 생겨요. 근데 지역 변수 int a라는 녀석은 어디에 생겨요? 스택에 생기죠. 다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전역 변수 a와 지역 변수 a가 공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해당 메서드 안쪽에서 얘를 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다? this를 활용할 것이냐 활용하지 않을 것이냐의 차이였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this를 불러서 리모컨을 눌러 a를 접근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이걸 못 쓰는 이유는 스태틱 메서드인데 이 인스턴스 변수를 참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봅시다. 이거 잠깐 빼고 이렇게 간다면 이 a는 이제 얘를 바라보는 거고 더 이상 얘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변수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턴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배워볼 건데, 메서드는 리턴을 하나밖에 가지지 못해요. 근데 이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다라는 말 자체가 좀 모순일 수 있는 게 리턴을 한 번만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자, 메서드는 리턴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근데 하나의 리턴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다. 말이 좀 모순적인 말인데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메서드가 리턴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실행될 리턴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행되지 않는 리턴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걸 리턴할지 고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코드를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럼 얘는 애초에 밑에 있는 리턴에 에러가 납니다.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서 얘가 뭐라고 하는데,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 이거 뭐예요? 도달할 수 없는 코드죠. 우리 이거 언제 봤었어요? 무한 루프 같은 거 할 때.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밑에다 코드를 적으면
이거 여기까지 코드 못 오잖아. 왜? 이 무한 루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걸 하는 거였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예요. 이 리턴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메서드라는 친구는 이 리턴이라고 하는 녀석, 이 키워드를 만나면 이 연산을 수행하고 그 즉시 종료됩니다. 이 리턴을 수행하면 이 리턴을 수행한 순간 메서드는 그냥 종료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 종료될 건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다 리턴을 쓰는 거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코드 이런 걸 써도 얘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리턴 만나면 끝날 거니까. 얘도 똑같은 얼리시에블 코드가 나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왜냐? 여기서 끝나니까. 이 밑으로 코드가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메서드 이름이나 인자, 매개문서의 값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지금 조건문을 하나 작성을 했고 그 조건문에 이 조건이 참일 때 리턴을 해라라고 코드를 썼어요. 근데 이 메서드 에러 안 사라졌죠. 이거 뭐라고 하는지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메서드는 무조건 int 타입의 리턴 결과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must return이에요. 무조건 해야만 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명 리턴을 넣었잖아요. 근데 얘가 왜 안 되겠어요? A가 B보다 크지 않으면 리턴이 없네요. 그쵸? A가 B보다 클 때만 리턴을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로직을 수행하든지 간에 얘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는 이상 무조건 리턴을 하나 이상은 해야 돼.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이 경우가 아니면 너 리턴 어떻게 할 건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클 때 이런 리턴을 할 거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둘 중에 하나를 따져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수를 커버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A가 10이고 B가 20이에요. 그러면 A는 B보다 작죠? 그럼 이건 안 하겠네요. 그리고 밑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하겠죠? 그럼 일단 오케이. 둘이 만약에 숫자가 같대요. 둘 다 10, 10이래요. 이거 안 할 거고 이거 하겠죠? 같든 A가 크든 A가 작든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조건 우리는 그걸 적어준 거예요. 근데 얘 뭐라 그래요? 또 must return이라고 해요. 왜?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따져보면 무조건 모든 정수를 다 커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컴퓨터는 이 코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코드를 실행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코드를 실행하기 이전에 컴퓨터한테는 지금 이 조건문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리턴을 할 거야.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리턴을 할 건데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없어. 컴퓨터는 지금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건을 실행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했을 때 이 메서드는 무조건 리턴 값을 가지는 로직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else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 이제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이러면 이 조건 만족해? 그럼 이거 해. 근데 만족하지 않아? 그럼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이거 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무조건 리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컴퓨터한테 알려준 겁니다. 우리가. 항상 코드를 작성할 때 사람의 입장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코드를 짰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얘는 실행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좀 부족한 아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코드를 이렇게 써야만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 이 else가 꼭 있어야만 할까요? 자,
제가 코드를 바꿨어요. 근데 일단 메서드는 뭐라고 안 하죠. 이거 왜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else에 있던 거랑 똑같은 코드거든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인데 왜 이게 가능할까요? 메서드가 리턴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즉시 종료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커요. 이 조건이 참이에요. 그럼 이 리턴을 수행을 하겠죠. 얘는 그럼 리턴을 하는 순간 끝나요. 더 이상 밑으로 코드를 진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건이 만약에 거짓이에요. 그럼 얘를 안 하겠죠? 그럼 코드는 밑으로 내려와야죠. 조건문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서 만나는 게 누구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그 밖에 모든 경우는 얘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서드 안에 조건문을 사용해서 리턴 값을 분리시킬 때 이렇게 씁니다. else 잘 안 써요. 써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쓰지 않습니다. 메서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리턴을 만남과 동시에 그 메서드는 종료될 거니까 그 개념 하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실행될 리턴은 하나밖에 못 가져요. 둘 중에 하나 리턴 할 거예요. 둘 다 같이 리턴한다?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의 리턴만 써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리턴의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도 리턴하고 이것도 리턴하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말은 이 자리에다가 값을 두 개를 남기겠다라는 건데 자바한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제. 여기다 두 개 남겨놓으면 썸한테 누구 넣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자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무조건 리턴은 하나 실행될 건데 그 하나 실행되기 위해서 조건으로 분리해서 여러 개의 리턴을 정해줄 수는 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리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리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대단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자, 이 리턴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 해야 되는 일이 이 리턴 절에 들어있는 녀석의 연산 결과를 메소드가 실행된 위치로 돌려주는, 반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눈으로 흐름대로만 쫓아가 보시면 돼요. 계산기 한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 10, 여기 20 들어와요. 그리고 이만큼이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크지 않죠? 이거 안 하겠네요? 이 조건문 거짓이니까 안 하죠? 그럼 밑에 있는 이 리턴을 만날 거예요. 근데 리턴을 만나서 얘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도 함수 호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함수는 밑에 있네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 자리에 뭐 남아요? 0 남겠죠? 리턴 0 해놨으니까. 그럼 결국 이 리턴의 결과는 0이에요. 리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값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변수 활용하듯이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결국 연산되면 그 결과만 남아주면 리턴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런 변수를 넣었다. 그럼 컴퓨터는 어차피 이 녀석을 값으로서 치환해서 보내잖아요. 메서드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메서드가 들어있다. 그럼 컴퓨터는 이 녀석을 실행한 결과를 여기에 남겨놓고 리턴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다른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려주게끔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여기 안쪽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만약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int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꾼다면 이 코드는 에러가 나겠죠. 자,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더블로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에러가 안 나거든요. 얘가 에러가 안 나는 이유는 좀 더 뒤에 배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얘 지금 당장 뭐라고 해요? 왜?
테스트라고 하는 애는 리턴 타입이 더블이죠. 0을 남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더블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얘는 0.0이 남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0.0을 넣겠다라는 건데 0.0은 인트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됩니다. 내용도 타임 미스매치. 더블은 인트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이 리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값의 데이터 타입은 인트밖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정해버렸으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지금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러한 메서드의 형태를 봤을 때 뭐 스태틱이 어쩌고, 접근 제어자가 어쩌고, 리턴 타입이 어쩌고, 메서드 이름이 어쩌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어쩌고 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가 메서드 선언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수 선언 하면은 뭐 데이터 타입에 변수 이름 적어주죠. 그것처럼 이 부분까지는 메서드의 선언부예요. 내가 사용할 메서드를 선언했다, 만들어냈다, 정의했다 라는 의미고, 자, 그 뒤에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잖아요. 이 중괄호가 닫히는 이 부분이 메서드 구현부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해야 되는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해서 구현부라고 해요. 이 부분을 이제 자바 입장에서 영어로 body라고 표현을 해요. body. 메서드의 몸통이다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개념에서 이 body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미리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 얘는 그냥 두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만든 이 합이라는 메서드는 어떤 기능을 사용한 거죠? 우리가 어제 배웠던 네 글자짜리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매개 변수가 다르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녀석을 처리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리턴 타입이 달라요. 근데 문제가 없죠. 제가 만약에 매개 변수 개수를 맞춰준다면 얘는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만큼의 매개 변수를 여기에도 똑같이 넣는다면 얘는 뭐라 합니다. 리턴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서드 이름과 매개 변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위치에서는 리턴 타입이 어쩌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중요해지겠지만 얘가 없다고 해서 리턴 타입이 있는 이 메서드를 쓰지 못한다가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로 자리에 뭐가 남겠죠. 지금 이 코드 실행하면 인자 10, 20이 들어올 거니까 30이라는 결과가 이 자리에 남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 30이라는 값을 우리가 쓰려고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 변수에 담지 않았을 뿐이지 코드상에는 남길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남아있는 이 값은요, 그냥 떠돌다가 사라집니다. 메서드가 종료되면서. 그런 개념이라 우리가 리턴 타입이 있다고 무조건 리턴 받은 결과를 어딘가에 담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쓸 거면 담는 거고 안 쓸 거면 안 담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어딘가에 담지 않고 바로 활용하려고 해도 돼요. 값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자,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자,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실행되는 이 자리에 값으로서 활용될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리턴 타입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값으로서 뭔가 활용될 필요가 없는 위치라면, 이런 식으로 없는 위치라면 그냥 이렇게만 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녀석 여기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는 안 되죠. 왜? 여기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드로 만든 얘를 주석을 풀어놨으니까 이게 실행이 되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그럼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되지?
이거는 그냥 순수한 출력문만 써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뭔가가 써 있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근데 얘는 불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인데 보이드라고 하는 리턴의 결과를 남겼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보이드는 우리가 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배워볼 겁니다. 지금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올 건데 제가 이 합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이드로 만들어 놨어요. 이 녀석을 아까 했던 것처럼 A가 B보다 크면 여기다가 뭘 해볼까? 1을 출력하라고 하고 A가 B보다 B랑 같으면 말고 크거나 같으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억지로 한번 부려볼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A가 B보다 클 때는 하나만, 두 개 다 나올 거고 A가 B랑 같을 때에는 하나만 나오겠죠? A가 B랑 B보다 작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요.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의 결과마다 구분을 짓기 위해 이런 걸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예상해 보실래요?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A가 B보다 작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출력문 안 나오겠죠. 얘 실행했는데 출력문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못 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올 거고요. 그럼 이거 같으니까 이거 하나 나오겠죠. 2라고 하는 거 나올 거고 밑에 이거 구분선 짓고 A가 B보다 크니까 1, 2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아까 리턴 없다라고 하는 말만 한번 해드렸지 따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법상 에러가 없죠.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개념을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는 네, 마지막 2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서드는 리턴을 만나면 그 리턴절을 수행하면 그 즉시 메서드가 종료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드기 때문에 리턴 없어, 리턴 안 해 라고 해왔으니까 그동안 이게 없었어도 어차피 리턴 안 할 거니까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넣은 이 상황은 이 리턴이 만나는 시점에 그 밑으로 코드를 진행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서드를 종료시키고 싶은 시점이 생긴 거죠. 그때 이걸 쓰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종료시킬 거예요? 그냥 코드는 흘러갈 거잖아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메서드는 근데 무조건 종료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강제로 종료를 해야 되는. 그때를 위해서 보이드일 때, 나 리턴 안 해 라고 해놨을 때 리턴만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값을 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뭐라고 해요? 너 이거 리턴 타입 없는 보이드잖아. 보이드인데 보이드는 인트가 될 수 없어. 리턴 밸류를 가질 수 없어. 얘기합니다. 근데 리턴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종료의 의미로 리턴은 가능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는 메서드를 종료하는 거예요. if문을 종료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메서드를 종료시키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고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쭉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 새로 고침해보시면 꽤 많은 문제가 열렸어요. 지금부터 시간 드릴 거니까 다 풀어보세요.